어제 2018년 주식시장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활약이 굉장했는데 정부가 연일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가만 보면 투자자들의 기대감 아직은 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장가익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암호화폐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은 암호화폐만큼 변동폭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2018년 주식시장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 이 KCX의 지분을 가진 한일진공은요, 전 거래일보다 4.59% 상승한 2,96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가진 우리기술투자는 무려 29.96% 상승한 4,360원에 마감을 했고요. 대표적인 관련주인 비덴트도 19.79%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좀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비덴트의 경우에는 현재 29,550원까지 올라 있고요. 이 한일진공도 3.72% 오른 3,07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 28일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때문에 관련주들이 살짝 가라앉았다가 또 바로 오름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형 투자가가 비트코인을 2천만 달러치를 사면서 10% 가까이 지금 오른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안을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가격은 물론이고 테마주 가격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부 규제가 실제 암호화폐를 사그러뜨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반응이 좀 많았고요. 이 규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에 더해서 이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를 둘 거라는 예상도 많지만 또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가 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순한 거품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품은 아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정부가 내놓은 규제 방안과 후속 대책들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28일에 암호화폐 관련 특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 된 계좌와 이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거래자들이 타행 계좌를 통해서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좀 뒤집었습니다. 이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을 해서 이 타행 간의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원래는 타행 계좌 입출금을 다 막기로 했었는데 말이죠. 물론 입금은 막고 또 출금을 허용하게 되면 이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지정한 이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가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 과열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 대책 자체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시황에서는 이것을 정부가 좀 인정을 하면서 세금을 걷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증권사 한 곳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야 된다, 관심을 지속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전례 없는 고성장을 했다면서 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월 거래 대금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 경우에는 3천억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에만 56조 3천억 원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고 굉장하군요.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에도 암호화폐는 뜨거운 감자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고요. 또 이 최근에 나온 여러 칼럼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 또 우려가 상존하긴 하지만 이 대체적인 흐름은 암호화폐를 단지 투기, 이제 거품으로 치부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이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경제 구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변화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논조가 지배적이고요. 이 암호화폐 거래 증가가 단순히 제거해야 할 사회 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새로운 산업혁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인데,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노무라 증권이 비트코인 가치 상승으로 일본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 비트코인 보유자의 자산 가치 상승이 이 소비자
수출을 촉진을 해서 GDP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노무라에 따르면 일본 인구 약 100만 명이 약 37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2018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내 총생산을 0.3%포인트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결과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왜 우리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지, 일본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지금 정부 주도로 암호화폐를 좀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후에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